좀 적혀 있었지. 바로 꺼졌나 보다. 송원아 오른쪽 거 잘 봐. 잠깐 끊겼는데. 나갑시다 우리. 함수하는 2. 함수의 특대 극소 증가 함수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줄게. 첫 번째는 증가의 정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도 동일한 계수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증가라고 해.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두 점이 필요한 거야. 증가 감소는 두 점을 가지고 두 점에 의해서 정의하는 거야.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반드시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 두 번째 감소의 정의는 당연히 x1이 x2보다 작으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반대가 되는 거야. x가 커졌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값도 커지면 올라간다는 얘기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함수값이 올라간다는 얘기. 얘는 내려간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기준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기준이. 그 놈에 대하여 y값이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다라는 얘기야.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 3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이 점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만나는 점이야.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랬지? 동곡점이라고 한다 그랬지. 했었지 우리? 접기할 때. 그때 얘는 이 점에 대해서 값을 만족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를 만족하고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이 있어. 이 부분은 그러면 fx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f 입장에서. 이 전체 입장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른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니? 다 양수라는 거야. f'. 맞아 안 맞아? f'은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감소하는 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를 만족하고 있어? 음수를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도 양수라는 걸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돼. 첫 번째 f가 증가하면 f'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그쵸? f가 증가를 하면 f'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죠? 맞긴 하지. 맞긴 한데 엄밀하게는 등호가 붙어요. 두 점이나 돼, 두 점. 요 점이 여기서 증가 구간이거든, 증가 구간. 요 점과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증가의 정의를 만족해야 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원래는 맞는다. 이게 좀 어려운데 처음에 저 명제가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는 f가 증가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가 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 f'x가 0보다 크면 f가 증가한다. 또 참이다. 참이라는 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가 증가하는 건 거짓이야. 이것도 왜 거짓이냐? 발레가 있어.
4x는 f 프라임 뭐가 돼? 4가 돼. fx가 4면 f 프라임 x는 뭐가 돼? 0이 되죠. 근데 이게 증가하니? 아니에요. 증가함수가 아니라고. f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뭐 0도 포함이 되겠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이해는가? 그 다음에 당연히 네 번째 f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라도 얘도 거짓이에요. 얘도 관례가 있어. 왜 관례가 있냐면 fx가 x의 세제곱. 이 x제곱 그래프를 우리가 아직 그리는 거를 안 배웠다고 가정한다면 모를 수 있는데 배웠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함수인데 미분계에서 0인 거가 나온단 말이야. 미분 때려봐. 3x제곱이 0이 되는 거지. 증가인데 f'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거짓인 거지. 0이 될 수도 있어. 이 네 개의 의견을 좀 잘 받아들여줘요. 근데 기본은 뭐야 일단? 증가하면 도함수가 양수다.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가 기본이 되겠지 일단. f가 감소하면 f'은 음수다. 0이 붙냐 안 붙냐는 다함함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죠? 다함함수. 상수함수 빼고. 상수함수를 제외하고는 반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가 증가한다고 해도 된다고. 1차 함수부터. 이해가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하면 양수다, 양수면 증가. 어떤 원래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느냐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 납득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도함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1부 3대. 도함수 형식 뭐예요?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느냐? 증가하니까 증가를 그려줘. 그리고 다시 감소하니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2차가 도함수일 때 3차 함수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납득할? 그리고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 자, 요 값을 우리 뭐라고 그래? 극값 중에 뭐? 극대라고 하고 얘도 극값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하려고 했냐? 극소라고. 오케이? 위에 있는 걸 극대, 아래에 있는 걸 극소라고 생각해도 되고 극대, 극소야. 첫 번째 극대의 정의인데 극대의 정의는 선생님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표현이야. h가 0보다 큰데 충분히 작다. 오케이? 충분히 작다 가정했을 때 fa가 fa 플러스 a 빼기 h 여기를 넣으면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fa가 극대값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fa가 fx보다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다. 주변값보다 이렇게 교과서 실려 이렇게 되거든요. a가 a의 주변 x값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건 엄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 값에 대해서 충분히 작은 양수에 대하여 충분히 작다. 0보다 큰데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a 빼기 h, a 더하기 h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아도 극대가 되는 거야. 정말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극소의 정의는 당연히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fa 빼기 h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fa 더하기 h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넣으면 fa가 극소값이 됩니다. 이해는 가셨어요? 이 극대 극소의 이 정의는 1, 2번에 대한 정의는 참고로
불연속이 되든 연속이 되든 미분 가능이 되든 미분 불가능이 되든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불연속이든 연속이든 미분 가능이든 미분 불가능이든 상관없이 정의 내려줄 수 있는 극대역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놈에 극대 극소의 정의를 좀 또 표현을 다시 하면 첫 번째 극대 x 이퀄 a에서 극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 f 프라임 a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프라임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전혀 도함수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극대극소의 원래는. 근데 미분 가능한 케이스의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런 케이스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꼬라지에서의 경계점에서 그 값이 나와야 한다. 맞지? 그럼 그 경계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제로일 수밖에 없지. 증가감소가 바뀌려면. 맞아요. f 프라임이 0이라고 하며 f 프라임이 양수에서 뭐로 변해야 돼? 음수로. 즉 증가에서 감소로 변해야 된다. 맞아 안 맞아? 증가에서 감소로. 증가에서 감소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되는 거고, 두 번째 x 이퀄 a에서의 극소의 정의는 f 프라임 a가 뭐 0이 되고 f 프라임 f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거. 즉 감소해서 얘는 증가로 변화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면 참고로 x 이퀄 a에서 그 값을 가진 나와 f 프라임 a가 0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 다음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거든. 그 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는 0이 맞아. 근데 f 프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 fx가 x죠. f 프라임 0이지만 그 값이 아니잖아. 왜? 양수에서 양수를. 쏘리.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미분계수가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지를 따져야 돼요. 얘 가져 정리 좀 해봐. A라고 넣으면 x 이퀄 b, x 이퀄 b에서 x. 어디까지 오나? 검정인가?
6층은 공조기가 있어갖고 공기수를 계속 시켜주는데 5층에 공조기가 없어서 6층에는 자동 공조기가 있어. 공기 쫙쫙 일정 시간 빼줘. 5층은 공조기 설치를 안 했어. 비싸서. 창을 그래서 많이 내죠. 6층은 창이 없어. 이제 편등 나? 네, 약간 다시 나? 왜 덥냐? 오늘 날씨가 풀렸지? 어제까지 좀 춥다가 낮에 덥던데 약간. 추워서 듣는 음악? 문이 건조하게 살고 있어. 음악을 안 듣네. 옛날 거만 찾아들어. 음악을 안 들어요? 옛날 거, 새로 듣는 노래도 옛날 거만 찾아들어. 옛날 노래 중에 듣는 게 지금 H 아니야. 미아라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김필이 부르는 이제 김필도 리메이크 하는 거지 그냥 다시 사랑하고 해준다면서 버즈 노래는 들어요. 어? 버즈. 버즈? 네. 버즈 노래는 옛날에 많이 들었지. 어릴 때도 아니고 20대 초반? 버즈가 20대 초반에 나왔는데 고3 무렵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이랑 만날 노래방 가고 걔 막 성대모사 하면서 막 놀고 애들이 이게군요. 어릴 때 선생님이 완전 어릴 학창 시절 중2 때 노래방에 처음 나왔거든. 선생님 고향에는 서울에는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니구나. 내가 처음 간 게 중2구나.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선생님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노래방을 가는 아이들이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선생님이 그 부모님이 약간 장사를 하셔갖고 예,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놀러 가시는데 따라가서 노래방을 처음 오는 거지. 약간 개방적이었던 거지. 다른 집에 비해서는. 옛날에 그 경상북도 촌이니까 얼마나 폐쇄적이야. 노래방을 가거나 그런 집 잘 없고 노래방도 잘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노래방 한 개씩 막 생겨나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 그때는 노래 내가 선생님 노래방 가서 불렀던 노래가 녹색 지대. 녹색 지대라고 들어봤어? 누구 노래예요? 가수 이름이 녹색 지대야. 가수 이름이요? 검색해봐 나중에. 녹색 지대 노래 중에 리메이크한 노래도 꽤 있어. 녹색 지대 노래 중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막 뜨는 노래 더블루. 김민종하고 손지창이 듀엣으로 부른 그룹이 더블루라는. 더블루 맞나? 블루였나 그냥? 기억이 안 나네. 잭스키스나 그거는 예, 그 다음 이제 잭스키스 H.O.T는 선생님이 고2, 고3 때. H.O.T가 처음 나온 게 아마 고3이었을 거야.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1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 나온 게 파격적이었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가 중1 때 처음 방송을 하서 기억가 잊을 수가 없어. TV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전문가들이 3-4명 나와서 신인 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면 점수를 매기고 그런 무명 가수나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자 그런 뭐 취지로 방송을 만든 거야. 그 MBC인가 어디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나와서 딱 부르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나라를 부르는 순간 방청객도 줘요. 시청자들도 줘요. 신기해서. 그때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아니에요? 아니지, 처음은 아니지. 댄스는 있지. 랩이 없었지. 랩이 그런 랩이 나오진 않았던 시절이거든. 거기서 신서인 장면이 이건 망할 거라고 하다가 완전 확산해버려서 그 사람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에 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거고 어쨌든 서태지가 그래서 문화 대통령이라는 얘기 듣는 이유가 문화의 선두주자였던 거죠. 그때부터 뭔가 그 대중음악계에 혁신이 막. 근데 당연히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음악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겠지. 그치? 대중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거야.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건데, 그걸 서태지가 조금 더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든 게 나나라고 하죠. 너무 이렇게 미국 스타일의 힙합이라든지 막 너무 어둠의 노래들이 랩이 많았다면, 그거를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게끔 음악을 만든 거지. 천재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많이 베꼈어. 그러니까 서태지가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워낙 천재이기도 하고 음악을 워낙 사랑했고 음악적으로 천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음악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걸 약간 짜집기를 잘하는 거야. 홍성대 씨도 마찬가지야. 정석도 이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일본에 있는 책을 먼저 접해서 그 책을 비슷한 책을 만들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책을 만든 거잖아. 베껴서 거의. 그럼 비슷한 거. 어쨌든 서태지는 똑똑한 사람인 거지. 똑똑한 사람. 난놈에 난놈. 선생님 만약 그때 양현석이 그 YG 그거잖아요. 응. 그때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내가? 네. 에이, 어릴 때라 그런 생각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양현석이 그렇게 기획사 차리기 그렇게 잘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노래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진짜 샵 안녕에 숨 쉴 수 없어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샵 안녕에. 샵 안녕인 거. 가수 이름이거든요. 숨 쉴 수 없어 있는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 들어보라고? 네. 알았어 들어볼게. 주호의 그 하루 있고 주호의 그 하루. 몰라. 아니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 진짜 약간 카톡에 보내놔. 선생님 들어볼게 한번. 네. 노래 들을 시간이 많지 않으면 차에서 그냥 요즘 게 유튜브 켜놓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멜로디로 해서 되는데 유튜브 옆에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음악 얘기 왜 나온 거야? 현이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서로 공유해서 둘이서. 스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너희들이 듣는 음악과 스님이 듣는 음악이 좀 차이가. 요즘 애들 옛날 노래 많이 듣던데. 리메이크한 노래들. 그
그 뭐였지 그 너에게나 나에겐 너그 그 자탄풍 노래. 네 그거 지금 리메이크한 거 진짜 나오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많지. 너희들 에일리도 좋아한다며. 에일리는 진짜 완전 에일리도 그래도 게임 된 거지. 2010년도에 나왔으면 거의 12년도인가 10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가수들 중에 옛날 가수들 중에 노래 잘하는 가수들 되게 많잖아. 성시경 지금 성시경도 못하는 건 아니죠. 잘하지. 성시경도 술 엄청 좋아하잖아. 술 소주 한뭐 대여섯 병 먹고 막 녹음실 가서 녹음하고 노래 부르고 오케이 끝나고 매드는. 그러니까 옛날 생 어릴 때는 임재범, 이소라, 임재범은 알아? 임재범, 고해라는 노래 불렀던 임재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옛날에 그 MBC에서 나왔던 그 7 뭐지? 가수왕 나왔던 거 이름 뭐냐? 복면가왕 말고 MBC에서 했던 거. 꽤 오래됐구나. 이름이 뭐지? 7이 들어 숫자 7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임재범 모르지 너희들. 옛날 기준으로 보면 임재범이나 이소라는 앨범을 예전에 내는 녹음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한 번에 딱 오케이가 되는 가수. 그냥 와서 임재범도 술 마시다 와서 그냥 한번 틱 해서 되고 녹음 끝. 이런 가수였다고 하더라고. 이소라도. 라이브에 형제들이지 라이브.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노래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CD처럼 딱 나오는 가수. 근데 이제 그 외의 가수들은 몇십 번을 녹음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를 녹음을 떠서 거기도 튜닝을 하잖아 또 기술적으로. 그래서 라이브랑 CD랑 차이가 많이 나는 가수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라이브를 많이 하는 가수들. 선생님 학창시절 이승환은 알지? 이승원이요? 이승환. 이승환 몰라? 몰라요. 그래? 룰라. 룰라는 알지. 룰라는 이제 댄스 가수. 걔네들도 라이브를 그래도 잘 하는 댄스 가수 중에 하나였어. 나는 그래도.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하는 건 이제 콘서트 위주로 하는 가수들. 음악성이 이제 뛰어난 가수들. 이승환. 당연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들었던 가수 중에 조용필. 조용필 노래 들었네. 조용필은 완전 라이브에 가왕이라고 지금 칭호하잖아. 지금 가왕. 그다음에 옛날 트로트계에서는 이제 나훈아. 그다음에 남진. 이게 너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들.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마 이 나훈아나 남진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보내셨을 거고. 지금 아버지 세대는 쌤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을 거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룰라 되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H.O.T, 뭐 잭스키스 뭐 그런 시절의 가수들도 좋아했을 수도 있고 좀 빠르게 음악을 접했다는 아빠 엄마들이라면 그 전에 이제 이제 발라드 가수들. 너희들 들어도 모르는 뭐 조정남, 그다음에 옛날에 자살한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는 노래 알아? 네. 이병열차 안에서. 당연히 알죠. 그걸 원래 원곡 가수가 김민우라는 가수인데 자살했어. 네. 자살했다고. 김민우가 아니야. 김민우 자살 안 했어. 김민우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하다 많이 했다 그랬나? 그리고 자살하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누가 자살했지? 이상민 자살 뻔하지 않았어요? 그치, 걔는 사업 망해갖고 빚이 몇십억이었지. 자살한 가수가 얘는 뭐 걔는 가수는 아니지만 최진실 동생 최진영도 자살했대. 근데 그 가수 중에 또 그룹에 누가 한 명 자살하지 않나? 걔 이름 샤이니. 걔 이름 뭐지? 걔도 자살한 가수들 되게 생각보다 많아. 가수들 중에. 하여튼 뭐 노래를 찾아보면 많지. 이승환도 완전 라이브 형제야. 근데 뭔가 좀 발음하는 이승원이라고. 이승환 노래 찾아보잖아. 요즘 가수들이 다시 부른 노래가 생각보다 많을 거야. 허락되지 않는 사람? 아닌데. 문준석.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이승환 노래. 천일 동안에 하는 노래 알아?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이 노래 들어봤을 텐데.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리메이크 가수들이 요즘 애들이 되게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 노래야.
천일 동안 도 이승환 노래. 이승환 노래 엄청 많아. 가수 찾아보면. 그리고 옛날 그룹도 되게 많잖아. 막 넥스트. 뭐 얼마 신해철은 또 사고를 죽였지. 그래서 신해철. 신해철 뭐야? 이거 알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나이 차이야. 음악에 대해서. 아니 근데 엄마가 옛날 노래 되게 많이 들어서 아이 이게 약간 좀 많이 알거든요. 엄마 무슨 노래 좋아하죠? 아그 뭐였지? 아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그 캔디 노래 사람이 누구였죠? 캔? 그 네개 캔디 그런 사람이. 백지영? 백지영 노래 되게 좋아하고. 백지영은 좀 오래된 가수는 아니지. 그러면 백지영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히트친 가수였어. 백지영. 되게 웅거리는 거 있었는데. 오글거리는 가수. 아니 제목이 되게 오글거렸는데 무슨 막 뭐였지? 얘기를 해 빨리. 아니, 오글거리는 가수가 그 제목이 약간 좀 오글거렸어요. 떠오르는 것좀 얘기해봐. 엄마가 몇 살이시지? 몇 년생이시 엄마? 77년생이요. 선생님도 한 살 많으시고. 그럼 거의 똑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신 거죠. 우리 좋아하는 노래 거의 비슷합니다. 백지영이 댄스 가수 하다가 약간 그 이상한 비디오 사건이 터졌어. 백지영이 몰래 카메라 같은 거에 터져갖고 몇 년 동안 잠적을 했다가 다시 나와서 발라드 음악을 했는데 댄스 가수를 할 때 얘가 그렇게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인지 몰랐었는데 사람들이 발라드를 부르는데 너무 애절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그 뒤로 불렀던 노래들이 다 히트 쳤잖아. 발라드가. 백지영이. 원래 백지영이 댄스 가수였어 처음에. 백지영 댄스 가수. 백지영이 원래 댄스 가수였어. 댄스. 진짜 뭔가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발라드 위주로 부르잖아. 그치? 옛날 댄스 가수. 그 다음에 엄마 77년생이면 H.O.T 엄청 좋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도 엄청 좋아했어. 아니 엄마가 스테이지 아이를